그것도 하나의 악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악기를 다루는 것은 일종의 내 자유의사입니다. 굿이든 뭐든 천도든 전부 다 악기다. 음악을 좋아하는 취향이 다르듯이 클래식, 오페라, 팝 또는 어떤 민족적인 전통음악 하나의 취향일 뿐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동적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취향에 맞게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답은 있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오페라를 들었을 때, 나를 알고 오페라를 들었을 때 느낌 자체는 완전히 천국과 지옥입니다. 나를 알고 피카소의 그림을 감상할 때, 나를 알지 못하고 피카소의 그림을 감상할 때, 자, 이것은 천국과 지옥이다. 이 속에 굉장히 깊은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든 어떤 일이든 그것은 하나의 각각이 다른 취향입니다. 취향을 즐기는데 감상자가 그것을 얼마만큼 깊이 있게 내가 본질을 볼 수 있는가라는 차이밖에 없지, 본질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의 그냥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알고 보느냐, 나를 알고 굿을 하느냐, 나를 알고 천도를 하느냐, 나를 알고 피카소 그림을 보느냐. 자, 이것에 전부 다 달려있는 겁니다. 모든 중심은 나를 아느냐 모르냐인 거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이런 것은 내 인생에 중요하지가 않는 겁니다. 다만 나를 알지 못할 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될 수밖에 없다. 나를 알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시간 단축입니다. 지금 이 인공지능부터 모든 디지털의 힘이 몰려오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인류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은 시간 단축입니다. 몸 쓰는 일을 이제 전부 다 단축시키고 모든 공장에서도 생산 라인부터 24시간 풀 가동 이제 팍팍팍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건값도 많이 내려갈 거고, 우리가 월급이 작다, 못 살겠다, 물가가 올라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 물가의 대부분이 인건비 아닙니까? 요즘은 웬만한 기술자 한번 부르면은 30만 원입니다. 전기 뭐 이상 있다, 전기기사를 부른다, 무조건 오면은 30. 하수구 고장났다, 부르면 20.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5분이 있든 뭐 1시간이 있든 불렀다 하면 30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건비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인건비 자체도 단합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물가가 올라서 상승한다라고 하지만은 반대로 보면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인간적인 하나의 단합된 행동, 인간이 결정하는 뭔가 무의미한 좀 개인적이고 어떤 조직적인 모든 대중을 향한 그런 공익이 아니고 굉장히 개인적이고 소수를 위한 이익을 자꾸만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버는 월급이 작은 것은 아닌데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쓸 게 없는 겁니다. 점점 더 벌면 벌수록 우리는 점점 더 쪼그라드는 느낌. 자, 이것을 이제 인간의 인건비 면에서 완전히 여기서 인건비 절감을 3분의 1로 완전히 줄였을 때 30만 원 줘야 되는데 10만 원으로 줄이게 되면 소비자 단가가 그만큼 싸지는 겁니다. 100만 원밖에 내가 월급을 못 받더라도 살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이 지금 이제 열리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뭐 정부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연금 형태의 돈을 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 절감이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인 파장과 전 세계의 물결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싸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가치 있는 것에 대한 투자를 또는 그것에 내가 페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일주일에 2-3번만을 요구하는 그런 직장이 이제 전부 다 늘어날 겁니다. 일주일에 2-3번만 출근하는 형태, 아니면 일주일에 2-3번만 인간적인 힘을 빌리는 형태, 나머지는 전부 다 자동화, 인공지능으로 로봇으로 전부 다 돌릴 거니까 인간이 필요한 파트만 들어와서 그 날, 또는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선택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부터 돌아가게 되면 인건비가 완전히 줄어들고 또 두 번째 인건비도 줄어들지만 단합해서 뭔가를 올려버리거나 자기들끼리 이렇게 단합하는 형태 자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이기주의부터 집단의 어떤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가 상승 자 이때까지 3차원에서 계속 끌어왔던 이 인류의 하나의 불합리한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이걸 이제 전부 다 기계화로 돌리면서 완벽한 기계화를 돌리면서 24시간 풀 가동에 나머지 인간이 돌아갈 때 빠져나가는 수많은 어떤 비용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으면은 자식에 대한 학자금, 또 이 사람이 아플 때 회사에서 해주는 또 이런 어떤 산재, 여러 가지가 사람 하나를 쓰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 비용이 지금 우리가 지불하는 이 전부 다 이 가격, 프라이스 드립니다. 이걸 이제 로봇이 들어옴으로써 전부 다 이 가격대를 전부 다 낮추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시간적인 면에서 거의 3분의 1을 완전히 축소해서 회사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간다든지 내가 해야 되는 일에서 내가 그 파트만 완성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많은 시간이 나에게 오고 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많음으로써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굉장히 큰 이제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충분히 즐기고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질량의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류는 기술, 과학의 발전도 전부 다 풀이 됐고 엔터, 예술, 문화, 철학, 종교 모두 다 풀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남는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이 남는 시간을 어디로 활용할 것인가? 내 안의 우주와 내 밖의 우주.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내 안의 우주와 내 밖의 우주를 탐사하는데 이 나머지 절약된 모든 시간을 이제 쓰게 됩니다. 이 내 안의 우주와 내 밖의 우주의 탐사 비용으로 이제 나는 그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우리가 어떻게 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 내 안의 우주 탐사, 내 밖의 우주 탐사. 우주에 관한 것은 엄청난 사회적인 혁명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많은 대중이 이제 우주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굿은 팝을 좋아하나? 오페라를 좋아해? 가요를 좋아해? 일종의 그런 겁니다. 어떤 것을 하든 모든 것은 내 자율입니다. 내 자율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알고 하느냐, 내 자신도 모른 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이제 극과 극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일단 나를 먼저 알고 그림을 감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을 감상하는 최고의 감상법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나를 아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감상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의 저는 답을 드립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되 모든 것은 나를 알고 난 다음에 하는 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구술을 하고 하시겠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이제 벌이고 있는데 인간의 지능 또한 이제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겨우 지금 IQ 해봤자 130, 140, 150 대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인간 몸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속에 나의 정신과 나의 영혼을 탑재하고 있지만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이 피지컬, 휴머노이드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내가 그 속에 탑재되고 이 탑재된 로봇 또한 나의 역할을 똑같이 해 나갈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식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을 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편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편리, 공장의 편리. 자,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무엇을 하라고 지금 이 깡통을 똑똑하게 이 소프트웨어 정보를 넣어서 왜 이 기계 속에 정보를 넣어서 내 옆에 지금 갖다 주고 있습니까? 자, 이제 시대가 왔다. 어떻게 너가 불보살이 되느냐?
너의 거룩한 성자의 마음을 어떻게 다른 몸 속에 넣을 수 있는가 실험해봐라 이겁니다. 다른 몸이라는 것은 나하고 또 다른 육신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 에너지 체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체계에는 인간 포함, 로봇 포함 모두 다 포함입니다. 자, 그 속에는 식물도 들어갈 수 있고 동물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생명체 만물, 바위, 돌, 하늘, 달 모든 것이 이식 가능합니다. 유독 인간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로봇이 우리 옆에 왔다. 그 속에 소프트웨어라는 인간의 모든 삶의 궤적을 담아서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이제 담고 있는 소프트웨어, 이 브레인을 하나 넣고 몸도 이제 인간과 비슷한 몸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우리 옆에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당 3천, 4천 예상 단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제 막 뿌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10억이라 얘기하는 사람, 10억 개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100억 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으로 따지게 되면 3천, 4천 예를 들면 그렇다라고 하면 돈으로 따지게 되면 10억 개, 100억 개 30, 40경이 될 건가? 300경, 400경이 될 건가? 돈의 환산 단위조차도 이제 엄청나게 멀어진 우주 세상으로 지금 가버렸습니다. 조라는 것은 지구 안의 단위, 경이라는 것은 우주 단위입니다. 우주를 거리 측정할 때 전부 다 우리가 빛의 광년이라는 광자를 붙여서 거리나 그 별의 룩스나 이런 것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경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우주 측정 단위가 인간 지구상에 내려온 것이 경 단위고 경 단위를 이제 인간이 만질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제 우주 시대가 왔는데 이것을 종교나 영적인 세상에서 또 다른 세상으로 올라가는 상승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하늘님 세상, 천국. 자, 경 단위가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데 휴머노이드가 3천, 4천 정도 한다라고 하면 10억 개 팔 때, 100억 개 팔 때, 자, 계산이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30경을 가져갈 것인가, 300경을 가져갈 것인가. 자, 경이란 단위가 나왔다라는 것은 인간 너희가 마침내 우주로서의 존재로서 그 원형을 회복하는 지금 원년이 2026년인데 이제부터 너희들이 듣는 소리는 우주의 하나의 숫자 단위를 지금 만나게 될 것이다. 누군가 돈을 벌었는데 몇 조 부자는 이제 지구 안에서 했던 단위고 이제 나오는 소리는 경 단위의 단위가 나올 때 너희는 바로 너희 원형의 에너지를 복원하는 시대가 시작됐다 이 얘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이식을 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를 이식을 성공시키면은 나보다 더 월등한 완벽한 나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든지 나는 10개, 100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그룹에 우리 직원이 30만이다, 40만이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전 세계를 주름 잡는 회사를 통계를 내보면 혼자서 하는 사람이 그 세계를 주름 잡는 부자 대열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서 사무실도 아니고 혼자서 집에서 자기가 뭘 만드는데 그것이 지금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더라. 이게 가능한 게 왜 일어납니까? 휴머노이드라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상태. 내가 뭔가 나의 상상이나 나의 어떤 의견이나 나의 창조물을 밖으로 펼치니까 도구가 없어서 이것을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가 없었는데 또는 나와 동료라는 사람에게 이 나의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면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없고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 내보내고 혼자 딱 남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자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의견과 나의 창조적인 어떤 빛을 휴머노이드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니까 얘들은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얘들은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시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이봐 친구 나는 나의 이 한계 속에서 이거 이상을 나는 볼 수 없으니까 제발 이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얘기하지 마. 이 얘기가 바로 불가능입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에게서는 평범한 일상일 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가능해지다 보니까 혼자 앉아서 사무실 겸 집 겸 뭐 그런 겁니다. 그게 앉아서 지금 자기가 뭘 뚝뚝뚝 만들어내는데 이제 이게 반응을 보이고 전 세계를 주름 잡는 부자 계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세상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 그걸 어디에 지금 이식을 하는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의식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상자 속에 오래 갇혀 있고 수많은 이 3차원에서 규정해둔 그들이 다루기 좋은 조건에 규정화된 조건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니까 나의 영혼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나의 의식이 지금 어떤 창조를 이룰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오직 내가 알았던 것은 하느님, 부처님 또는 천지신명님 만나면 어쩌고 저쩌고 이 정도 수준 아닙니까? 자, 이제 너 안에 있는 영혼의 상태와 너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봐라. 세상 밖으로. 아무도 너에게 미쳤다 소리를 안 할 테니까 휴머노이드 디지털 인공지능에게 너의 영혼을 펼치고 너의 의식을 펼쳐봐라. 그러면 반드시 어떠한 결과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여줄 거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 오다 보니까 디자인 하시는 분들, 또 음악 뮤직비디오 찍으시는 분들 전부 다 보게 되면 하나의 이 외톨이로 아웃사이드로 계속 떠돌다가 어깨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오래 못 가겠는데? 너무나 이상한 생각만 많이 하잖아. 될 얘기를 해야지. 너무나 저 사람은 판타지. 그랬던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니까 이 뮤직비디오 내용 자체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새롭게 열려진 세상. 불보살이 뭡니까? 예. 불보살이 뭡니까, 이제? 불보살은 나의 깨달음이 부처의 마음과 같이 아주 그 경지가 높은 곳에 올라서 이 선한 마음을 너의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그 길을 밝혀주는 빛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자, 이런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말씀을 나의 몸속에 담아서 이 성령의 빛을 어린 양들에게, 길 잃은 중생들에게 구원자 등불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너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동양권 특히나 한반도 홍익인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불보살, 홍익인간, 성령 구제, 자, 하느님의 하나의 그 말씀을 이 세상에 펼치는 하나의 선두자, 선구자, 자, 이런 것들. 자, 어떻게 너의 영혼을 너의 몸이 아닌 다른 몸으로 이식이 가능한가? 이제는 펼쳐봐라 이겁니다. 영혼이나 이 박테리아, 세균이나 전부 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태양이나 우주 천체나 전부 다 내가 하나가 완성되면 모든 이 에너지는 번식하고자 합니다. 번식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자 하는 것도 본능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번식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나의 영혼이 완벽하게 잘 자라났다면 반드시 이 영혼은 번식하고자 합니다. 이 번식을 불교에서는 불보살, 이타행. 자, 이걸 그런데 도덕적인 분위기로 막 풀어버렸습니다. 선을 행하라, 덕을 행하라, 보시해라.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풀다 보니까 이식이라는 단어를 놓친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의 구원자 역할, 성교.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선함에 빠져버린 겁니다. 홍익인간도 똑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해라 하는데 이 널리는 우주장을 얘기하는데, 우주장이라는 것은 전부 다 빛으로 이루어진 형체가 없는 정보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널리 홍익 이렇게 하라, 널리 이렇게 하라. 우주장의 빛으로 이루어진 정보장으로 모든 너의 정보를 한번 이식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마침내 너가 영혼이 자라나서 힘이 있다면 이제는 지구라는 이 작은 흙 속에 갇혀서 살지 않을 것이다. 너가 이제 성장됐으면 너는 지구장을 뚫고 나서 너의 본 고향의 우주 속에 빛과 정보로 이루어진 그 정보체 속으로 너의 정보를 분명히 너는
이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홍익인간. 홍익인간에 인간을 붙이니까 사람인지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홍익이 반드시 앞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인간인데 홍익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라고 하니까 또 선함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인간 중에서 이제부터 2026년이 오면 새로운 새 세계로 세상이 완전히 판이 바뀌는데 인간 중에서 홍익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인간이 나오는데 이 인간은 뭐냐? 인간 영혼 자체가 완전한 빛을 탑재가 됐기 때문에 이 빛이 이제 지구상을 뚫고 우주상으로 나의 정보가 이식되는 그런 어떤 존재를 홍익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널리라는 것에 거리에 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겨우 간 것이 지구입니다. 지구 안에 멀리, 널리. 자, 우주를 얘기합니다. 우주는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빛의 정보 덩어리 자체를 우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무조건 광년 아닙니까? 광자가 빠지면 우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